근데 제가 환자분들께 볼 쪽, 이런 광대 부분에 필러를 추천드리게 되면은 필러를 채워 넣게 되면은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세요. 필러가 채워주는 시술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연아 이민영 원장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메이크업 방법, 얼굴에 붓기를 빼는 마사지 방법,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 얼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이런 말 한마디를 듣게 되면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먼저 얼굴이 커 보이면은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얼굴이 커 보이면은 윤곽 자체가 흐릿해 보이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단체 사진 찍거나 할 때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게 되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얼굴의 크기는 단순히 살이 많고 적고의 문제만으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큰 얼굴은 윤곽, 탄력, 볼륨, 근육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요인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표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혹시 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형은 여전히 커 보여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때는 피부 탄력에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얼굴이 처지고 퍼지면서 살이 흐른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어요. 특히 중안면부, 광대 아래 부분부터 입 라인, 그리고 턱선,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V라인이 아니라 U자형으로 넙대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볼살이 내려오면서 팔자주름 부분을 누르게 되면서 더욱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선은 더욱더 뭉개지면서 얼굴 전체가 더 커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은 쉽게 말해서 녹는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처진 피부를 물리적으로 끌어 올려주는, 당겨주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처진 볼살이 다시 올라가면서 묻혀있던 턱선이 살아나게 되고 무너졌던 광대의 라인이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얼굴의 크기가 작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피부 속에 주입된 실이 콜라겐을 자극하면서 피부 탄력이 회복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을 넣는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실을 과하게 올리게 되면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표정이 어색해진다든가 볼 부분이 울퉁불퉁해진다든가 광대가 넓어지면서 얼굴이 거꾸로 넙대대해 보인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피부, 골격, 상태 등에 따라서 실을 잡아당기는 각도, 강도 등을 세세하게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시술은 바로 필러예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께 볼 쪽, 이런 광대 부분에 필러를 추천드리게 되면 필러를 채워 넣게 되면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세요. 필러가 채워주는 시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술 후에 얼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되는 건 역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필러는 단순히 볼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닿는 시선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마가 납작하거나 앞광대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시선의 강조점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납작하고 양옆이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필러를 이마에 약간의 곡선을 주고 광대, 중안부에 미세한 입체감을 주게 되면 빛이 맺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의 시선이 가게 되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턱이 짧고 뭉툭한 분들이라면 해당 부위에 소량의 필러를 채워 넣어서 얼굴형을 날렵한 V라인으로 다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부위에 입체감을 부여해서 입체감이 없는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과도한 볼륨을 주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빵빵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용량으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를 앙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사각턱 쪽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지는 않나요? 이곳을 바로 저작근, 씹는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를 자주 하시는 분들, 껌이라든가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위가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작근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턱선이 뭉쳐 보이고 턱 라인이 끊기듯이 튀어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사각턱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에 사용되는 신경 독소인 보툴리늄 톡신은 근육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저작근 부위에 두세 번 주사하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억제되면서 비대해진 저작근이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턱살이 빠져 보이면서 얼굴형이 날렵하게 다듬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사각턱 보톡스는 시술 직후부터 바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툴리늄 톡신이 주사되면 비대해진 근육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고 서서히 근육들이 덜 움직이게 되면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오늘 설명해드린 사각턱 보톡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축소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3가지 시술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구체적인 고민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3가지 시술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 얼굴의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니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시술을 계획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